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몰레큘러 디바이스 코리아의 구현석입니다. 네, 먼저 저희 기업 기술 세미나에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그 세미나 주제는 그 식약처에서 개정돼서 발표된 데이터 무결성 가이드라인과 FDA의 CF 21 CFR 파트 11 규정을 준수하는 저희 마이크로 플레이트 리더 기반 GXP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데이터 무결성의 각종 규제 기관의 규정, 그리고 데이터 무결성 이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러한 걸 기반으로 마이크로 플레이트 리더 기반 GXP 소프트웨어에 어떻게 이거 규정을 준수하고 되는지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우선 규제기관에서 데이터 완전성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FDA의 CFR 파트입니다. 21 CFR 파트인데 우선 FDA의 CFR 타이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CFR 타이틀이란 연방 규정으로부터 미국 연방정부의 임원 및 기관에 대한 규칙 및 규정을 뜻합니다. 네, CFR은 총 50개의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 앞에 붙어 있는 숫자 넘버링에 따라서 각각 다른 영역을 규제합니다. 보시면 이 21번째 타이틀은 식품과 약물 관련된 규정으로 각종 의약품 관련된 내용을 21번 규정을 따르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21 CFR 타이틀에서 그 GMP 관련된 주요 파트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네, 파트 210번과 10번은 약물 생산에 관련된 GMP 수칙 규정, 그리고 파트 211번은 의약 완제품에 대한 GMP 지침 규정입니다. 그리고 좀 널리 알려진 21 CFR 파트 11은 전자 레코드 및 서명에 대한 규정으로 종이 기록 및 필기 서명과 비교하여 안정적이며 동등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규정입니다. 슬라이드 오른쪽에 있는 가이드라인은 FDA에서 2016년도에 처음 발간하고 18년에 개정된 데이터 무결성 관련 GMP 가이드라인입니다. 해당 규정집을 보면은 DI 규정은 파트 210번과 211 항목이 전자서명 항목인 파트 11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FDA의 이런 DI 규정에 대한 중요성은 CF 파트 11과 오른쪽에 있는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강조되어 오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세계적으로 규제 기관 실사자들이 데이터 무결성의 원리 및 기술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고 날이 갈수록 GMP 실사 수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규정과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FDA에선 GMP 규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의 워닝 레터를 발간을 하고 있고 이 워닝 레터에 대해서 해가 갈수록 DI에 대한 항목,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항목이 인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왼쪽 표를 보시면 08년부터 점차 증가하다가 DI 가이드라인이 나온 2016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게 해마다 가면서 계속 증가하는 것이 워닝 레터를 솔팅하다 보면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완전성 관련 워닝 레터는 이렇게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이게 단지 미국에서만 발생하는 이슈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이슈인 것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세계 각국의 데이터 완전성 규제 기관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영국의 MHRA에서는 2016년도에 데이터 완전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하고 있고요. WHO 같은 경우에서도 가이드라인 데이터 기록 관련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2016년부터 만들고, EMA 같은 경우도 질의응답을 통해가지고, 2016년도에, 데이터 인테그리티 관련된 걸 갖고 있고, PIC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 데이터 무결성 관련돼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FDA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도에 GMP 관련 데이터 무결성 관련된 가이드라인과 21 CFR 파트 11 통해서 04년부터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한국의 식품의약품 안전처 같은 경우에는 20년도에 바이오 의약품과 의약품에 대해서 데이터 완전성 평가 지침을 발행하였습니다.
네,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그 식약처의 평가 지침 같은 경우에는 이 의약품 제조업체 데이터 완전성 데이터 인테그리티 평가 지침으로서 2020년도 10월 29일에 나왔고요. 적용 품목은 21년부터 허가 신청하는 신약에 대해서 적용이 분명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관리 범위는 그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범위와 인정하는 자료를 시험 과정 전반에 걸쳐 생성되는 모든 자료이고 이것을 미이행했을 시 뭐 행정처벌까지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슷하게 의약품이 아니라 바이오 의약품에 있어서도 같은 해 7월 13일에 평가 지침을 발행했는데요. 이게 관리 범위와 미이행 시 행정처벌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과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나 적용 품목에 있어서 다르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서 만들어지는 신약에 대해서 적용한다 치면은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되 2023년에는 전체 바이오 의약품에 이러한 DI 평가 지침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뭐 데이터 인테그리티,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는 사실 이 바이오 의약품과 의약품 모두 동일 내용이 적용이 되고요. 이러한 평가 기준은 사실 예전부터 있긴 하였습니다. 다만 기존의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평가 기준은 좀 마련되어 있으나 이러한 세부 평가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았고요. 이번 개선 사항으로 몇 가지 주목할 점은 업무의 주체가 해당 부서에서 경영진으로 좀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관리에 대한 책임을 경영진이 직접 관리하는 DI 부서를 좀 신설하게끔 하여 이런 경영진의 책임감을 증가시켰습니다. 네, 기존에는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좀 구형 시스템을 인정하여 사용할 수 있게끔 하였으나 개선된 기준 같은 경우에는 구형 시스템에는 데이터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간주하고 좀 이거에 대해서 뭐 RA 평가를 관리 방안을 해서 마련을 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에는 뭐 기존에는 데이터 생성, 기록, 처리, 보관, 사용, 폐기 사항 등의 뭐 기준서 준수 여부만 확인하였다면 앞으로는 데이터 완전성 요건인 알코아 플러스에 부합하도록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요구합니다. 기존에도 알코아 이런 데이터 안전성 요건이 있었으나 이번에 개선이 되면서 좀 플러스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추가된 항목에 있어서는 추후 슬라이드에서 간략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요. 다음은 좀 변동된 내용으로서 행정 처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는 그냥 품질 관리 부서에 있어서의 제재가 가해졌다면은 이제는 경영진의 책임으로서 넘어가고 이거에 대한 행정 처분이 과거와는 달리 좀 더 무겁게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데이터 완전성의 필요성으로서 일단 데이터 무결성은 실사의 주요 관점으로서 경영진이 책임이 필요하고 이러한 책임이 필요해서 식약처에서는 DI 전담 부서를 신설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데이터 완전성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알코아 플러스 말씀드린 이런 요소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는 의약품 GMP 특별기획점검단을 2021년 4월에 신설을 하였고, 이거에 대한 점검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도에 시활동을 활동한 거에 대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보실 수가 있으나 이러한 활동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2022년인 올해에도 좀 유지가 되어 올해도 이러한 GMP 특별기획점검단이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데이터 완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데이터 완전성, 데이터 무결성이란 데이터 무결성이란 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 동안 모든 데이터가 얼마나 완전하고 일관되며 정확한지를 나타내는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이란 생성부터
기록, 사용, 유지, 보관, 검색, 폐기, 이동, 접근과 같은 데이터와 관련된 전 단계 업무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데이터 무결성을 보기 위해선 이러한 무결성인지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요소들을 확인해서 이런 데이터 무결성을 입증한다라고 볼 수 있고,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 생성부터 어떻게 보관을 하고 접근을 하고 사용하고 이거를 폐기하고 이동을 시키는지 이러에 대한 전 순환 과정을 보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데이터 요건 같은 경우는 이걸 규칙을 지킬 경우 알코아 플러스를 요건을 준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알코아 플러스에는 이렇게 각각 기인성, 가동성, 동시성, 원보성, 뭐 정확성 이런 거에 대한 앞글자를 딴 이런 단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완전성, 일관성, 영구성, 활용성에 대한 것이 추가됨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로 여기 있는 기인성 같은 경우에는 누가 시행했는지, 수행자의 서명이 올바르게 기록됐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예, 가독성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데이터를 포함하여 가독성이 좋게 되는지, 그리고 어느 누가 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표기가 된 거고, 예, 동시성 같은 경우에는 GMP의 데이터가 발생될 때 그것이 실시간으로 문서화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원본성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원본 또는 사본, 이게 원본인지 사본인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시간 관련된 게 제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정확성 같은 경우에는 교정, 적격성 평가, 그리고 CSV 관련된 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나와 있고요. 그다음부터 플러스에 해당하는 완전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메타데이터, 데이터에 대한 각종 정보들이 이걸 보고 나서 재구성이 가능한지, 이 데이터들이 개연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항목이고, 일관성 같은 경우에는 굿 도큐멘트 프로시듀어 이런 GDP 모든 절차에 적용이 된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다음에 영구성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는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가 삭제되지 않고 손상 없이 보존이 잘 되는지에 대한 항목입니다. 그리고 활용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가 보관되는 동안 필요시 출하 결정, 조사, 실사, 자율 점검 등에서 언제든지 검색을 할 수 있고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러한 항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종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규제와 알코아 플러스 항목에 있어서 준수를 하는 저희 플레이트 리더에서 사용이 되는 GXP 소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네, 이러한 저희 소프트웨어에서 DI 규정 중 어떠한 항목을 충족시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DI 규정에서 앞서 설명한 대로 DI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선 데이터에 이해하기 위한 필요성과 전체 문맥의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 메타데이터가 존재를 해야 되고요. 이 메타데이터라 하면은 그 데이터와 그에 대한 모든 관계가 추적이 가능한 방식으로 보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관리, 사용, 검색, 얼마나 용이한지, 그리고 이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 묘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게 보관이 되어야 되고, 그거를 메타데이터라고 하고, 그리고 어디 트레일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 트레일이라 하면 안전하고 컴퓨터로 작성된 시간이 표시된 전작 기록을 의미하고요. 누가 무엇을 언제 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록의 연대기, 그리고 이를 통한 전자기록의 생성, 변경, 삭제, 그리고 관련된 모든 이벤트 진행의 경로를 마찬가지로 메타데이터처럼 재구성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레벨 기록 시점에서 행위를 추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두 가지 항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몰레큘러 데이터베이스의 그 소프트맥스 프로 GXP 소프트에서는 이런 어디 트레일이 가능한 기능을 지원을 하고요. 이렇게 저희 소프트웨어 상에서 데이터 생성 시간에 관련된 정보 기록을 아래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고, 데이터 생성한 사람이 무엇을 수정했는지에 대한 기록도 이렇게 자동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접속한 사람이 어떠한 항목에서 전자 서명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도 이 소프트맥스 프로 GXP 저희 MD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기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DI 규정 관련 평가 기준으로서 이 밸리데이션 항목이 있는데요. 네, 밸리데이션이라 하면은 컴퓨터 및 장비, 시스템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뜻하고요. 이러한 밸리데이션은 뭐 기준 생산 및 통제에 대한 전자기록 생성 등 워크플로우의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고 전체적인 컴퓨터 시스템이 밸리데이션 과정을 통하여 검증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워크플로우가 검증되지 않는다면 이게 워크플로우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밸리데이션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요. 시스템을 적절히 검증할 수 있도록 이게 설계가 되어야 되고, 이러한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담당자, 데이터 이러한 네 가지 항목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준수할 수 있는 저희 그 소프트웨어 항목으로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거는, 이런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저희는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패키지를 만들어 가지고 서비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서비스는 이렇게 전자화된 문서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기능이 많다 보니 기능에 따라서 5일 정도 일정을 소요해 가지고 이러한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항목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이게 사용자가 하는 장비에 대해서 IQ, OQ 그리고 프리 메인터넌스 서비스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각종 그 GMP 규정에 맞추어서 이러한 인스트루먼트 퀄리피케이션, 오퍼레이트 퀄리피케이션, 그리고 연마다 받으신 오퍼레이트 퀄리피케이션, 그리고 프리 메인터넌스 서비스를 지원해드리고, 이러한 서비스 관련된 모든 문서가 디지털화 되어 가지고 장비 검증이나 뭐 실사해 뭐 제출 시 용이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규정이 바뀜에 따라 최신 규정이 반영된 프로토콜로 서비스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아래에 보시는 스크린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시입니다. OQ 문서에 대한 예시이고, 각종 데이터화 되어 있는 것이 그 프로토콜을 돌림으로써 자동으로 이렇게 패스 or fail로 전자화된 데이터가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제공 드릴 수 있는 DI 규정 준수 항목으로서 밸리데이션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네, 스펙트라 테스트 밸리데이션 플레이트인데 GMP 설비 규정에 맞추어 흑강, 형광, 발광 기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플레이트를 드리고 있고요. 이 플레이트 제공 시 당연히 이거에 대한 서티피케이션도 발행하고, 이거에 대해서 연마다 그 재검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밸리데이션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표준 물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표준 물질이 들어간 플레이트를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소프트웨어에서 미리 짜여져 있는 프로토콜이 있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검교정 프로토콜도 소프트웨어에 호환되어 있는 것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준수해야 될 DI 규정 관련 평가 기준으로선 어트리뷰션 기인성이 있고요. 전자 데이터가 있는데, 그 다음 기인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기인성이라 하면 누가 기록을 수행했는지 추적 가능해야 하고요. 이런 들어간 사람에 있어서 기록이 변경, 이게 누가 기록을 하였고 실험을 수행하였고 이거에 대한 시스템적으로 통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이러한 FDA 같은 경우에는 뭐 GMP 컴퓨터 시스템별로 권한자와 그들의 접근 목록을 유지하도록 권장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러한 모든 항목들이 전자 데이터화되어 기록이 되게끔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전자 데이터가 원본이 보장되어 있고 사본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야 되어 있으며, 네, 통제 마찬가지로 기인성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전자 데이터는 통제된 시스템에 있어가지고 확실히 문서 관리가 돼야 된다라고 나눠 쓰게 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계정에 있어서 분리가 되어서 누가 액세스 되는지 트래킹이 돼야 되는데 어, 여러 사람이 한 가지 계정을 나눠 쓰게 되어서 이 로그인을 통해서 누가 접속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용자마다 계정을 분리돼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몰레큘러 디바이스는 어드민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정 분리가 가능하게끔 구조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어드민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용자를 랩 매니저, 이건 예시입니다. 랩 매니저, 랩 테크니셔, 사이언티스트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를 할 수 있게끔 나와 있고 이렇게 분리된 계정에 따라 50가지 권한을 자유롭게 제한을 했다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스크린샷을 보시면은 롤 네임에 따라 가지고 사용자가 나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 사용자가 나뉘었다고 해서 이 나뉜 권한이 프로젝트마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 프로젝트별로 이런 사용권자의 역할이 바뀔 수 있게끔 저희 소프트웨어는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1번에서는 사용자 4명이서 각각 사이언티스트와 2번은 랩 매니저, 3번, 4번은 랩 테크니션 역할을 하였다면 프로젝트 2번에서는 프로젝트 1번과 동일한 역할을 나눠서 수행하는 것이 아닌 유저 1번, 2번은 사이언티스트, 3번은 랩 매니저, 4번은 랩 테크니션 이렇게 변화된 롤을 갖고 프로젝트별로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 어드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계정 분리가 좀 강점인 게 윈도우 계정 분리 기능과 연동이 되어 가지고 이러한 부분은 저희 그 DI 데이터 무결성 요건 중 보안적인 부분에 크게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소프트웨어에서 지원하는 기능 중 또 한 가지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한 50가지 정도의 권한을 이렇게 자유롭게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것들을 넣었다 뺐다 설정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어드민 계정 하나에서 이러한 모든 것을 관리하고 특정인에 있어서 이러한 기능을 배제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는 그 CFR 파티 11 전자서명을 준수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그 서류 및 서명에 할 수 있고 리마크 항목에서 어떠한 정보를 뭐 코멘트를 남겼는지 제공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전자서명을 통해서 뭐 페이퍼 워크 따로 출력을 하지 않아도 데이터화된 출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페이퍼 리시 시스템을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전자서명 시 메타데이터가 동시에 기록이 됩니다. 아래 스크린샷을 보시면은 뉴튼이라는 유저가 패스워드를 통해서 전자서명을 할 때 어떠한 정보들이 같이 기록이 되는지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MN이라는 어세이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코멘트를 남기고 이게 언제 이렇게 서명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도 동시에 기록이 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데이터 관련된 평가 기준으로서 데이터 백업 및 보관 이 용이해야 된다라고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고요. 데이터는 작업과 동시에 작성되어 기준서에 반영돼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GMP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는 GMP에 기록이 돼야 되며 이 비공식적으로 데이터를 임의로 옮기거나 뭐 삭제하는 경우는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트루 카피 정보는 보관은 해야 되고 그리고 일시적인 그 데이터 자체를 그 인스턴트 항목 뭐 외장 하드라든지 이런 일시적인 저장 공간에 저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영구적인 기록을 생성하기 전에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허용하지 않는데요. 이러한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런 게 가능하지 않게끔 방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거를 준수하기 위해서 SQL을 통해서 데이터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SQL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SQL 서버를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SQL 형식으로 저장되어서 임의로 변경 및 삭제는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윈도우 같은 경우에 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삭제, 변경이 가능하지만 SQL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별로 나눠서 서버 암호화되어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윈도우의 그런 파일 보관 체계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SQL 암호화된 데이터는 데이터 검색할 때 그
특정 키워드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필터링 되어서 검색할 수 있게 검색의 용이성을 갖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서버를 사용하여서 최상의 보안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다가 뭐 저희는 서버 구축을 추후에 서버에 관련된 이야기도 말씀드리겠지만 서버 구축을 하면 가상의 서버를 사용하여 백업을 통해서 검정을 하는 것도 용이합니다. 보통 컴퓨터 한 대, 장비 한 대를 연동해서 쓰시는 경우 이렇게 백업 절차가 좀 번거로우실 경우인데 이럴 경우에 컴퓨터 한 대, 장비 한 대를 연동하실 경우 백업을 위해서 이 소프트웨어가 구동할 수 있는 컴퓨터를 한 대 더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시고 소프트웨어도 구매를 하셔가지고 검증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셔야 되는데 서버 구축을 통하면 가상의 서버를 통해서 컴퓨터를 추가로 구매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검증 절차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DI 규정 관련된 평가 기준인 AM이 안정적이고 뭐 분석 메소드가 안정적이고 언제든지 유용이 가능해야 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FDA와 뭐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실험실 기록에 대한 완전한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이 완전한 데이터를 요구하고 이러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메타데이터인 각종 뭐 스펙트라 차트 그래프 로우 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수용 가능하고 안정적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저희는 메소드 개발부터 승인 그리고 뭐 사용 그리고 출하까지 통합이 되어 있는 통합된 시스템을 제공을 해드리고가 있고요. 이런 통합된 시스템은 통제된 환경에서 DI 규정 및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을 준수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스캠에 있어서 왼쪽 부분이 이 메소드를 개발하는 연구부서 그리고 이 개발된 메소드를 오른쪽 같은 경우는 개발된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는 퀄리티 컨트롤 QC 부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이해하기가 좀 더 빠르시고 각종 뭐 연구부서와 QC 부서에서 프로토콜 개발 검토 출하 승인 사용 관적을 어디 트레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연구소에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메소드를 짠 순간부터 출하되기까지 전 과정이 동시에 기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통합 시스템을 저희는 그 두 가지 구성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우선 장비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비와 컴퓨터 한 대 이렇게 연동이 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싱글 컴퓨터 구성이 있습니다. 보통 사용하는 곳에 저희 마이크로 플레이트 리더가 한 대 이렇게 납품이 되어 있는 경우 많이 볼 수 있는 구성인데요. 보통 장비 한 대와 컴퓨터 한 대 이렇게 구성하셔도 SQL 형식으로 또 뭐 DI 규정을 준수하는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장비 한 대는 경우 싱글 컴퓨터를 사용해서 쓰실 수가 있지만 장비 한 대 이상, 두 대 이상일 경우, 그리고 사용권자가 여러 명 있을 경우, 저희는 멀티 컴퓨터로 구성하는 것도 많이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장비 두 대인 경우 똑같이 싱글 컴퓨터 구성으로 두 세트를 구매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이럴 경우 각각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의 라이센스를 개별적으로 구매를 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고요. 다만 멀티 컴퓨터로 구성을 하신다면 그 장비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여러 대 물려도 라이센스를 사람마다 하나씩 갖고 있다면 다른 컴퓨터에 가도 언제든지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서버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멀티 컴퓨터 구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싱글 컴퓨터와 멀티 컴퓨터 구성이 다른 점은 서버의 유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서버의 유무에 따라서 이 어드민 계정을 서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라이센스를 다른 컴퓨터에 쓸 수 있냐 없냐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저희
몰레큘러 디바이스의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서버 혹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 관리를 하실 수 있고 소프트웨어를 운영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오른쪽 사진처럼 서버나 뭐 SQL 서버로 하면은 뭐 각기 다른 지역에 있어도 이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데이터에 대한 지역적인 제한이 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큰 빅파마나 뭐 바이오 벤처 같은 경우에도 연구소는 서울에 있고 뭐 공장 QC 팀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나 서버의 인트라넷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에 대한 그 지역적 그 제한 왔다 갔다 하는 제한을 사라지게끔 언제든 데이터 사이클이 연동돼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용이성이 있고요. 이렇게 서버적으로 구축을 한다면은 데이터적으로 사용자의 확장성이 높아집니다. 언제든지 라이센스 추가를 통해 가지고 여러 명의 유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서버적으로 구축을 하시게 된다면은 뭐 보안적으로 강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DI 규정 준수를 좀 더 확실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버를 두고 쓴다면은 가상의 서버를 가상의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백업을 통해서 데이터 검증이 용이하게끔 만들어서 제안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네, 요약입니다. 저희 몰레큘러 디바이스의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 같은 경우에는 DI 규정을 거의 준수를 할 수 있는 그 소프트맥스 프로 GXP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드리고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고, 이러한 것은 데이터 기록 보관, 그리고 계정 분리 및 권한 설정, 전자 서명, 그리고 그 IQOQ, 그리고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그리고 통합된 시스템을 통하여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5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네, 데이터 기록 및 보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뭐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에 맞추어 모든 데이터 SQL에 보관되어서 암호화되어 보관되기 때문에 뭐 임의로 삭제를 할 수 없고, 백업에 대한 용이성, 그리고 서버 버전 사용 시 공간에 대한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정 분리 및 권한 설정을 해서 DI 규정을 충족시키고, 이 어드민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계정을 권한 및 설정 50가지 정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저희 소프트웨어 장점으로는 윈도우 계정 분리 기능과 연동을 하여서 보안적으로 좀 더 강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MD 서비스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GMP 수준의 그 IQOQ 프리메인턴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IQOQ 문서,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문서도 전부 다 디지털화되어 있는 문서로서의 제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 CFR 파트 11 전자서명 이런 규정을 준수하여 모든 게 들어간 액세스된 계정 분할된 사람들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감시 추적이 가능하고, 페이퍼리스 전자 서명되어 전자화된 문서로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페이퍼리스 시스템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 시스템은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을 준수하여 통합된 시스템으로서 DI 규정을 준수한 IT 환경을 제공하고, 프로토콜 생성, 검증, 출하, 그리고 사용의 전 과정을 감사, 추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 저희 DI 규정을 준수하는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의 그 기능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